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주십니다. 자, 오늘 가볼 곳은 업무지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방콕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특징도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콘도가 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단지 아파트,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그런 형태를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벤치마킹한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들 빼고 나면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알려면 이 거리를 보고 설명을 하는 게 가장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볼 곳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룸피니 공원 있죠. 요 밑에 보시면 룸피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요쯤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여기가 HSBC 빌딩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쭉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쫙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촌농시역 있죠. 촌농시역까지 갈 겁니다. 원래는 제가 요렇게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여기서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데는 요 지역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행 오면 요쪽을 많이 가지 요쪽을 많이 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업무지구고요. 여기는 상업지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가시게 되는데 이쪽이 왜 상업지역이 됐는지도 여기하고 관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원방콕 같은 경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이제 멤버십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센트럴 파크 비롯해서 요 지역도 다시 찍어서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쪽에서 요렇게 간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HSBC 태국 지점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앞에 얘기했던 그 HSBC 빌딩 앞이죠. 자, 일단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음성을 낮추겠습니다. 좀 많이 낮출게요. 자, 요 지금 보시면 왼쪽 있죠. 왼쪽 이쪽 지금 커서 잘 보시면 돼요. 이쪽 왼쪽이 룸피니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앞에 보시면 빌딩들 있죠. 저기가 원방콕입니다. 그리고 이쪽 샛길로 가면 식당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도 식당들이 좀 있는데 굳이 이런 데 가서 먹어야 되나 싶은 식당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상업지역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룸피니 공원이고 앞에 빌딩들이 있는 데가 전부 원방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빠르게 돌리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빠르게 안 돌릴 겁니다. 아주 짧은 부분만 빠르게 돌릴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때가 언제 찍은 거냐면 11시 정도 제가 걸어가면서 찍었습니다. 길거리에 보시면 사람이 거의 없죠. 자, 하늘을 보면 오늘 구름이 군데군데 있겠지만 이렇게 하늘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우기인데 이 날씨면 습도도 높아서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여기가 지금 숲으로 우거진 데가 전부 룸피니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공사하고 있죠. 공사하고 있는데 요거 콘도 공사입니다. 콘도 공사. 예,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콘도입니다. 요게 SCS의 콘도입니다.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비싼 콘도들은 다 완성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SC 레지던스라고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잠시만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SCS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있는 것 중에 없어요. 하나도. 그죠? 요걸 소개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 뭐 돼 있는데 뉴에 아직까지 하나도 안 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서 좀 관심 가는 거 요거는 좀 관심이 가요. 요 콘도는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제가 한번 볼 겁니다. 비싸면 안 팔 거고요. 비싸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죠.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죠. 이게 여러분 여기가 집값이 제일 비싼 동네예요. 여기가 태국에서 콘도 가격이 제일 비싼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위쪽 있죠. 요쪽 하고 이제 요쪽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촌농시역 있죠. 요 사이에 콘도가 들어가면 태국에서 가장 비싼 콘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여기 딱 들어가면 이 룸피디 공원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살면 여기 지금 전망대에 놀러 갈 필요가 없죠. 그 정도로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은 무지막지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비쌀 거예요. 뭐 최소한 제곱미터당 50만 바 넘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하면 괜찮은데 또 외부 회사가 판매를 하게 되면 외국인 커터 더 많이 올라가고 태국인 커터도 가격이 더 뜁니다. 지금 참고로 투지 센트럴 파크나 이 원방콕에 있는 레지던스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얘네들 리스홀드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리스홀드인지 프리홀드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리스홀드면 아예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빚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나오면 제가 리스홀드인지 프리홀드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리스홀드라고 얘기했는데 요건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게 한 군데 더 있어서 거기가 리스홀드인지 여기가 리스홀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방콕 가면 갈수록 커 보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지금 커서 보이죠.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 사톤 로드가 되고요. 쭉 가지 않습니까? 이거 쭉 가면 팔람시 쪽으로 쭉 가가지고 저 끝까지 가면 프라카농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면 아속이고요. 중간에 올라가면 통로고 중간에 올라가면 에카마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클롱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위타유 로드. 그래서 쭉 계속 올라가면 플런친역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부자 동네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보면 여기가 부자 동네인가 하는 느낌도 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룸핀이 돼 있죠. 이쪽에 LH하고 Q하우스 사무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LH뱅크 돼 있죠. 이게 LH하고 Q하우스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렇게 코너인데 차 렌탈하는 데 있고 이렇죠. 요 지금 사거리에서 쭉 내려가면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제가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좀 건물이 없고요. 반대쪽이 건물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쪽으로 걷는 거예요. 저쪽에서 찍으면 건물을 바로 붙여서 지어야 되니까 때문에 안 좋아서 이렇게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찍습니다.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쪽으로 별게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이 대사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그러니까 해외에 대사관, 뭐 영사관, 문화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건물 허가가 잘 안 나요. 높이 지으면 허가가 잘 안 납니다. 제가
지금 대사관이 어딘가 보이는데 뭐 여기 대사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영상이 잘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떤 대사관 옆을 지나갈 때는 촬영도 못합니다. 촬영 다 지워야 돼요. 그 나라만 그래요. 나머지 나라는 그까지는 타치는 안 하는데 대놓고 찍으면 안 되죠. 지금도 보시면 여기 공사를 하려고 스레드 쳐놨습니다만 허가가 안 나가지고 지금 그냥 주차장으로 쓴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도로변에 딱 붙어서 아까 그 사거리 앞쪽에서는 고층 건물 허가가 잘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도 많고 특히 대사관이 많고 또 대사관 부지에 또 뭐 관사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 짓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지구가 쭉 내려가서 촌농시 쪽으로 가면 거기가 오히려 중심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집을 지었을 때 가격은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면 더 좋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마하나콘 빌딩을 보여드리겠지만 마하나콘 빌딩이 그 위치에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 택시들 참 양보 안 하죠. 태국에서도 택시들이 이거 차선 몰고 다니고 운전하면 제일 짜증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기에 카시콘 은행이고요. 자, 은행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렇게 지점은행은 빨리 문 닫아요. 한국하고 비슷하고요. 태국은 주말에도 은행합니다. 주말에 은행하는 데는 보통 저기 쇼핑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말에도 합니다. 대신에 그쪽은 11시에 문 열거나 10시에 문 열죠.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건너편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사무실 건물입니다. 이쪽으로 전부 다 사무실 건물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쪽 제가 가는 쪽에서도 전부 다 사무실 건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가장 알려진 업무지구라 보시면 됩니다. 업무지구, 상업지구가 아니라 업무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가에 보면 한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업무지구가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업하고 업무하고 이렇게 혼재된 경우가 많은데 태국은 보시면 이렇게 업무지구 앞에 상업시설이 전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상업시설에 이 하나도 없죠. 상업시설이. 그런데 사실은 이 빌딩 안쪽에 보면 조금씩 있습니다. 일본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더워서 그래요. 하루 종일 덥기 때문에 실내 안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지구, 업무지구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늘을 찾아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차 많고 차선도 태국치고는 넓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차선에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상업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처음에 제가 이 지역들 돌아다닐 때마다 얘네들이 밥은 어디서 먹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가면서 점심시간에도 막 찾아가 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지역들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의문점은 풀렸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집이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죠. 태국의 특징입니다. 특히 방콕의 특징입니다. 저런 집들이 개인 집들이면 땅 투자해 놓은 걸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조상님 잘해 놓은 건데 이제 개인 집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사관 간저라든지 또 관공서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분절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주택들이 들어오긴 되게 힘들어요. 빌딩, 그러니까 상업 빌딩들이 들어오기는 힘들고 또 이제 업무 빌딩들은 허가가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 시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사이사이 보면 이제 이게 전부 다 업무 빌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텔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사실은 호텔이 굉장히 많아서 좀 비싼 호텔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반얀트리죠.
호텔이 있어요. 이쪽에도 코모 호텔도 있고 호텔들이 있고, 자 이쪽에 보시면 반얀트리 맞죠? 반얀트리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코모 호텔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낮 시간에 굉장히 더워서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건너편, 그러니까 길 하나 넘어가면 이제 실롬 상업지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이 상업지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은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집은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125 사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원래 125 사톤에 쇼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허가가 취소돼서 방치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조금 이따 그 부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내 지역에서 허가가 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허가가 거의 안 나요. 아속에도 올해 허가 신청했다가 4군데가 허가가 안 났습니다. 4군데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아속에 내년까지 나오는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허가 나기가 힘듭니다. 계속해서 이 시내 지역은 땅도 없고 허가가 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대단지 콘도가 나오잖아요. 그 콘도는 좋은 콘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시내 지역에 그렇게 여러 동을 지을 땅이 있지도 않고요. 여러 동을 지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차라리 한 동을 높게 지으면 모를까 허가가 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작은 면적에 가진 여러 동을 지어버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우리 주차장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외곽에 가면 콘도들 주차장 몇 퍼센트 나오냐면요, 보통 45%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시내 지역에서 콘도 지으려면요 최소한 100%, 그리고 좀 요즘은 심해서 120% 정도 나와야 허가가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사무실 건물인데 사무실에서 전부 다 들어가 있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요거 리저브예요. 리저브 콘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그만한 콘도들이 박혀 있고, 이런 콘도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지역에서는 콘도가 공급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허가가 나기도 힘들고 공급되기도 힘들죠. 그런데 위치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쪽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많냐면 금융 많고요. 그 다음에 본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계에서 본사들도, 그러니까 지사들 있잖아요. 지사 본사들도 여기에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주로 콘도를 투자를 시킬 때 임대 투자를 시키잖아요. 임대 투자를 시킬 때 임대료가 10만 바 넘어가면요 이게 시키기가 힘들어요. 최대한 시키면 12만 바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 한국 큰 기업체들이 여기 오면 이제 뭐 임대료 나오는 게 주거비 이제 지원해 주는 게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거 넘어가게 되면 너무 비싸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 수요가 생성이 되지 않는데 이쪽 지역은 한 16만 바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0억 넘어가는 것도 임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교회예요, 교회. 처치입니다. 교회가 다 위치 있다.
자리 잡고 있죠. 하나 외국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쪽 지역은 콘도가 나오면 가격이 굉장히 비쌀 뿐더러 또 임대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비싸도 한 15만 밭 정도까지도 임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세가 15만 밭 나오는 임대 투자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지역의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위타유 그리고 이렇게 노스 사톤 위치 그 다음에 또 실롬 좀 위쪽이죠. 그 두지 센트럴 파크 있는 그 주변 그리고 라짜담리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강 쪽도 조금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콘도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콘도입니다. 콘도 굉장히 이쁘죠. 요 정도 크기면 딱 제일 좋고 위치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요 길로 쭉 있는 길로 쭉 가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롬 상업지구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그 콘도에 대해서는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찍을 겁니다.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줄 텐데 지금이 제일 쌉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놨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달 말이면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크기는 딱 리드맥 가마하고 크기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짓는 거는 높이 맞추려고 짓는 거죠. 용적률 건폐율 때문에 계단식으로 짓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요 밑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125 있잖아요. 그 사톤, 그 콘도 부지가 요겁니다. 지금 앞에 콘도 보이시죠? 요 콘도거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 요 콘도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지으려고 땅 다 파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콘도가 열받겠죠. 그래가지고 소송을 때려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허가를 내줬냐? 소송을 때려버려가지고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공사 다 해놓고 취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허가해준 시하고 분쟁이 붙게 되겠죠. 붙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안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오늘은 빠르게 안 돌리고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방콕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는 것들은요 진짜 방콕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보시면 125 사톤이라고 되어 있죠. 요 앞에 위치에 굉장히 비싼 가격의 콘도였습니다. 그리고 타워가 하나가 아니고요. 2개짜리 쌍둥이 빌딩이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송이 붙어 있어서 또 뭐 허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면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이제 넷플릭스가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 본 게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무빙 이후에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였어요. 심지어 제가 디즈니 끊었다가 2년 동안 넷플릭스를 10년 만에 끊고 이제 디즈니로 다시 갈아탔는데 그래서 그거 보기 위해서 하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거기 이제 태국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 아픈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킹스 칼리지 그러니까 국립학교 왕립학교 다닌다 그 얘기했는데 사는 곳이 있고 시골이었어요. 시골에 허름한 집에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잡히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킹스 칼리지 다니면 요 동네 살아야 돼요. 요 동네. 요 동네 살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애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방콕에 있는 병원을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콘도는 보안이 엄청 좋거든요. 콘도 보안이 그렇게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총 들고 사람들 용병들이 돌아다니고 폭파시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왜 아무런 보안도 안 돼 있는 저 시골에 있는 동떨어진 집에 살고 있는지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태국적인 모습이 그거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TV에서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디 갑니까? 저기 카오산 로드 있는 쪽 구시가를 가는 거예요. 그쪽에서 밥 먹고 하니까 거기가 모양이 모습이 태국이라고 방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방콕의 모습은 이겁니다. 사실은 실제 중심부 방콕의 모습은 이게 방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나왔는데 상공은행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중국 뱅크 오브 차이나죠. 자, 그래서 이쪽은 금융도 많고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 지사도 많고 그다음에 태국 본사들도 많은 지역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 아는 방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빌딩들이 많다 보니까 집들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집은 또 한국처럼 계획적으로 도시를 짓지 않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외곽에 있는 무반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 거고요. 도시 내부에 콘도가 지어지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따로 만들어서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외곽으로 가야 여러 동 나오는 단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가격이 싸겠죠. 그래서 실제 시내 쪽에 있는 거는 이 건물 사이에 콘도가 뜬금없이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은 이렇게 업무지구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에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콘도들은 상업지구든 업무지구든 상관없이 산재돼 있습니다. 물론 주로 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우가 지금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부분들하고 나중에 이렇게 쭉 돌아서 저쪽 실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 주변에도 콘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구로 너무 들어가면 상업지구에는 그냥 상업시설을 짓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콘도들이 좀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생기게 되면 그 주변으로 가까운 곳에 생기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같이 있는 위치 지역에 콘도가 지어지면 굉장히 가치가 높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지나온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사이사이 길, 그 샛길이 실로움하고 로드하고 연결되면 더 좋아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되고 가격이 좀 높아도 임대도 잘 나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가 임대 투자하는 데는 이 지역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통로 상대가 안 돼요. 이 지역 비해서 보시면 통로에는 이런 업무 지역이 이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레스토랑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멀리 아까 미시적으로 보는 것보다 요 밑으로 조금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거시적으로 보시면 저렇게 빌딩 숲 사이를 제가 쭉 걸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딱 보이죠. 쭉 걸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저 끝에 보이는 게 이제 원망콕이고요. 쭉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이쪽으로 가서 이제 마하나콘 빌딩까지 제가 갈 겁니다. 사실은 더 가려고 했는데 좀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서 쭉 가면 마하나콘 빌딩인데 여기를 안 가고 스카이로드 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카이로드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더워서 그래요. 이렇게 차단막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카이로드 있는 쪽에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요 사톤 스퀘어 있죠. 이쪽에 보시면 요 앞에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상가가 있는 빌딩들 쪽에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요 빌딩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 로펌들입니다. 엄청난 태국의 로펌들 대부분 요 지역에 다 있습니다. 제일 큰 로펌들도 요쪽에 사무실 갖고 있고 큰 회사들은 돈 많은 회사다. 이렇게 여러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을 타고 마나콘 빌딩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전철역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출근할 때 요거 타고 전철역 쪽으로 쭉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늘진 데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국은 그늘진 대로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상가 있는 쪽으로는 사람들이 다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복권도 사고 있죠. 저 아가씨들 저거 뭐냐 그거 뭐 강아지고 소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있잖아요. 무슨 단체들. 아, 저런 제발 사인하고 돈 내고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요 사이드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점심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왜냐하면 저쪽으로 가야 이제 상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촌농시역입니다. 촌농시역.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가게들이 있잖아요. 안쪽에도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쭉 가고 있죠. 이렇게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식당들 가게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에서 먹거나 아니면 사가지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먹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내려가서 사실은 요쪽으로까지 가서 쭉 올라가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애가 이제 촌동시역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빨리 오라 가지고 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아래 내려갈 겁니다. 요 아래 내려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마나콘 빌딩이 나옵니다. 마나콘 빌딩 보이죠? 옆에 마나콘 빌딩도 안에 이제 상업시설도 있고 뭐 전망대도 있지만 콘도도 많습니다. 안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0년이 지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엄청 좋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상징적이고 가격이 비싼 콘도들은 건물들은 그 가치가 감가상각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을수록 감가상각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고요. 가격이 낮을수록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만 해도 많이 낮습니다. 가격이 낡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외곽으로도 가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멤버십 하는 거 다 보시면 아, 이 나라의 부동산 형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가들 이런 것도 아까 원방콕이나 투지 센트럴 파크에 있는 그 센트럴 있잖아요. 센트럴 파크 백화점 이런 데도 뭐가 문제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하나콘 빌딩이죠. 옛날에는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아이콘 시라미터가 없습니다. 큐브처럼 생겨서 이런 데가 들이 이제 콘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괜찮았죠. 근데 지금 이 가격이면 제가 추천을 안 해요. 여기는 한 20억 이상 주셔야 됩니다. 작은 집 구하려고 해도. 그래서 요 안쪽에도 이제 콘도들이 좀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넘어서 요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제가 전화를 딱 받고 여기 전철에 왔기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실롬 쪽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끝났어. 여기서 제가 끊을게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왔냐? 요쪽에서 요렇게 꺾어서 쭉 내려왔어요. 제가 쭉 내려와서 아까 보시면 여기 올라와서 구름다리 타고 이렇게 촌농시역으로 빠져서 마하나콘 빌딩 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요렇게 찍어갖고 요쪽으로 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할 때 요쪽에서 그냥 여기서부터 찍어서 다시 요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은 요 센트럴 파크에서 먹었어요. 그 센트럴 파크 백화점으로서는 개인적으로 문제 많다라고 생각해요. 저 원방콕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식당 하나 밥 먹은데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식당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먹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당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얘기를 할게요. 한국 프랜차이즈는요, 한국에서 망하면 와요. 한국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옵니다. 이제 한물 간 것들이 오죠. 네, 일본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히키니쿠 투컴, 한국에도 있어요. 압구정동 쪽에 가면 도산공원 그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밥을 먹었고요. 이게 일본 식당은 가마솥에 지금 밥을 한 건데 어디 가도 가마솥에 안 하고 밥솥에도 밥이 맛있더라고요. 자, 여기 요 함박스텍 찌개입니다. 함박스텍을 이렇게 구워 줍니다. 가격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비싸고요. 새치서 먹었는데 2,000원 나오더라고요. 일본보다 비싸요. 여기가 일본보다 비쌉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을 알려드리면, 이제 요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히키니쿠 투컴 일본 홈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로케이션 보시면 일본에 지점이 4개밖에 없어요. 외국에 더 많아. 외국에 더 많아. 중국, 뭐 대만 많고요. 그다음 홍콩도 있죠. 그다음에 서울에도 있는데, 방콕 보시면 센트럴 월드, 센트럴 파크, 시안 파라곤 있죠. 또 센트럴 라프라우까지 생겼죠. 4개나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 4개 있잖아요. 근데 태국에 4개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성공을 하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프랜차이즈화된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그 회전초밥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만간에 일본의 도쿄에 있는 지점보다 방콕 지점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요 내용으로 유명하다, 지금 막 핫하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와요. 그냥 일본 애들은.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거에서 원조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비싸도 사 먹어요.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일본 가격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본 가격보다 여기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양은 많았습니다. 아까 그 조그만한 거 하나 주는 게 아니라 3개 주거든요. 3개 주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소스 뿌려 먹어라. 그 다음에는 뭐 간장 주더라고요. 무에. 마지막에는 계란이 찍어 먹어라. 그러는데 뭐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저하고 취향이 안 맞아서 다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큰맘 먹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먹었습니다.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잖아요. 이렇게 바로 앞에서 굽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요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식당들이 많이 들어오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공 모델이 요즘 최근에 성공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이제 그 식당 크게 하시는 분들이 해외 진출할 때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릅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런 내용은 멤버십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전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